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노후된 창원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고도화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근로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서 산업단지 필지를 분할하자는 방안을 두고 이견이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2,300여 개가 밀집한 창원 국가산업단지. 공장은 많지만 근로자 편의시설은 물론 대중교통도 부족합니다. 간단한 물건을 구입하려 해도 멀리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주변에 공장 단지밖에 없으니까 사무용품을 사든지 이렇게 은행 업무를 보든지 이런 부분이 되게 좀 힘들고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기존 공장에다 근로자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공장터를 나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라든지 지자체 예산으로는 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구조고도화 사업에서 민간 대행 사업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원시는 필지 분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필지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자칫 대기업마저 땅을 분할해 판매하고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중소기업 중심으로 창원 공단이 재편돼 산업기능 위축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대기업이 떠나고 중소기업만 남았을 때는 생산액이나 그것이 모든 것이 저하돼가지고 아주 낙후 산단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필지 분할을 꼭 준수해야 된다고 합니다. 산단 구조 고도화의 핵심 사업은 연구개발 인력, 인프라 구축과 함께 근로자 복지 문화시설 확충. 산업단지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는 해법 찾기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한 신축 아파트에 털을 닦는 공사가 진행 중인데 바로 옆 아파트에 집안이 내려앉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주변 입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행정당국이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1m 떨어진 곳에 위치한 15층 규모의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층 바로 앞마당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30cm 길이의 막대기가 땅 속으로 들어갈 정도로 집안 곳곳이 갈라지면서 틈이 생겼습니다.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 밑에 흙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방호벽이라든지 파일을 박아서 흙을 안 빠져나오게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오는 2018년 완공 목표로 지하 2층에 지상 25층 규모로 824가구가 입주할 신축 아파트의 공사가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문제는 지하 주차장으로 쓸 8m 깊이의 터파기 공사. 주민들은 집안이 부실해 철근 소재 방호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기존 건물에 개척기를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전문 업체에서 나와가지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까지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지금. 김해 씨가 뒤늦게 나섰습니다. 구조 진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안전이 정말로 문제가 없는지 판단을 해서 주민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김해 씨는 전문업체에 안전진단을 의뢰해 경사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창원시 마산아포구 상남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와 승합차가 충돌해 택시 운전자 54살 김모 씨와 승객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가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제조업체인 대림자동차 해고자 12명이 해고된 지 5년 만에 복직합니다. 대림자동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고자 12명을 다음 달 중순까지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고 기간 밀린 61개월치의 임금은 양측이 복직 전까지 교섭을 통해 해결하거나 결렬될 경우 소송으로 결정된 전망입니다. 전국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AI와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부산에서도 긴장 속에 출입 통제와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철새 도래지의 방문객들도 크게 줄었습니다. 황영규 기자입니다. 낙동강하구 철새 도래지 입구에서 소독을 거친 차량만 드나들 수 있습니다. 철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탐조대로 가는 길은 출입이 아예 통제되고 있습니다.
야생조류의 배설물을 통해 AI가 전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맘때면 활발히 진행되던 생태 체험 프로그램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이어 올 겨울도 AI의 여파로 정상 운영이 어려워진 낙동강 하구 에코센터는 대체 프로그램을 찾는 등 고심하고 있습니다. AI 때문에 출입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만들기 프로그램과 외곽 지역에서 하는 낙동강 하구 답사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낙동강 하구 인근 닭사육 농가에서도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올 겨울 들어 전국적으로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만 5건. 부산에서는 아직 AI 의심 신고가 없지만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AI가 발생해서 수그러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를 돌면서 매일 방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황실을 가동 중인 부산시는 농가 주변 소독과 함께 가축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하늘만 보면 날씨가 좋은 것 같은데요. 바깥에 나오는 순간 얼음장같이 차가운 공기가 몸을 움츠리게 합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최고 6도가량 낮았습니다. 창원은 영하 4.1도, 체감 온도는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거창은 기온이 무려 영하 10.5도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도 좀 다행인 건 한낮엔 기온이 어제보다는 좀 높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오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춥고 일교차 큰 데다 대기까지 건조해 감기에 걸리기 쉬운 환경입니다.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요. 실내 습도도 잘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은 하늘이 맑은 상태고요. 공기까지 깨끗한 상황입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찬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또 대기도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양산과 김해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오늘도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최고 5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어제보다는 기온이 최고 3도가량 높겠습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전까지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KBS 창원방송총국의 이웃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거창군 가북면 신일기 주민자치위원장과 회원 20만 원, 거창군 가북면 우회마을 주민 20만 원, 거창군 김천리 제1경로당 이승영 회장과 회원 20만 원, 함안군 7원읍 이장단이 16만 5천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안금후사경로당 송원건 회장과 회원, 합천군 대양면 여성의용소방대 박곡술 대장과 대원, 합천군 대양면 의용소방대 안성태 대장과 대원, 합천군 용주면 자원봉사회에서 각각 1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합천 1급 자동차 정비 화종택시, 함안군 7원읍 석전경로당, 함안군 7원읍 석전부녀경로당, 함안군 7원읍 농업경영인 일동이 각각 1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함안군 7원읍 달전경로당, 합천군 묘산면 거산양지경로당, 합천군 대양면 정양리 파크장 여관 조순옥 씨가 10만 원, 합천군 대양면 자원봉사회 조두순 회장이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경남 지역에서 새해 첫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가 탄생했습니다. 경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주식회사 신대양 박종춘 대표가 1억 원의 성금을 기부 약정해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48번째로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출범한 경남 아너소사이어티는 지난해 역대 최다 인원인 14명이 가입하는 등 현재까지 모두 48명이 회원이 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가 오늘 13일과 14일 이틀간 코레일 홈페이지와 지정된 역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실시됩니다. 오늘 13일에는 경부 경전 충북 경북선이, 14일에는 호남 전라 장항 중앙선의 승차권이 판매되며 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예매가 가능합니다.
경남 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주치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경남 29개 지역 아동센터를 거점으로 시범 도입되는 건강주치의는 취약계층 아동의 질병 예방과 치료 상담을 하며 운동과 영양 섭취, 금연 교육 등을 맡게 됩니다. 지역 아동센터 아동에게는 현재 매달 체지방과 빈혈 검사, 신체 발달, 영양 상태 등을 확인하는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